국가를 계속 마비를 시켰잖아요. 예. 대통령을 압박을 많이 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거는 도저히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본인만의 절박한 뭐 어떤 판단 때문에 판단이 있었던 임기를 것으로. 앞당긴 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쭉 넘어오는 사법부의 어떤 일종의 라인업 같은 것이 예. 저는 탄핵 빌드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4대 4가 나왔습니다. 정당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향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예. 상황들을 보면 민주당은 거의 초기부터 사석에서는 대통령 탄핵 탄핵시킬 이야기를 거야. 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네.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설 연휴에 기분 좋을 때인데 또 기분 안 좋을 각오를 하고 아마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 모시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왜 제가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 이렇게 좋은 데 생각하셨어요? 나오셨는데. 준비된 질문들이 또 쉽지 않은 질문들이 아닙니다, 있어서. 아닙니다. 뭐 네, 저희 네. 입장에서 해야 될 예. 말씀들을 네. 굉장히 질문에 많이 포함을 시켜서 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진짜요? 예. 네. 그래서 연휴에는 뭐 하셨어요? 인사하시고. 이제 제가 당직을 맡고 있어서 이제 저희 지역구는 뭐 서울이니까 네. 지방 갈 일은 없고 우리 저희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뭐 소방서, 병원 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도로공사 뭐 이런 데 좀 다녀보고 불편하신 건 없나 네. 좀 살펴봤습니다. 연휴에. 예. 연휴가 길어서 예. 그래도 뭐 여유 있게 좀 오랜만에 좀 쉬고 그렇게 잘했죠. 예. 아니, 저희도 그 설 앞두고 월요일에 방송할 때 그 이제 뭐 용산역, 서울역 나가서 이제 귀성 인사하시잖아요. 이제 네. 그런 영상도 좀 소개를 했는데 이제 뭐 평안한 설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시민이 뭐 너희들 때문에 편안하겠어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쓴소리도 하고 직접 느끼는 민심은 좀 어떠신 것 예, 같으세요? 뭐 좀 할 말이 있는데 예. 물론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목소리 저희가 굉장히 청취를 기분 나쁠 때 많거든요. 예, 정치인들은 예. 뭐 그러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는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이제 서울역에 저는 사실은 그날 서울역을 못 갔는데 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편집돼서 나간 그 쓴소리 하시는 그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꼭 그 저희 당이 외부에 나가서 이런 뭐 귀성 인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되면 꼭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와서 그냥 뭐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고함도 치시고 아. 또 조금 과한 말씀도 하시고 욕설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생각을 아하. 하죠. 네. 악마의 편집으로 좀 나간 부분이 있어서 물론 뭐 어떤 형태의 질책이든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만 네. 그 부분은 서울역에서 저희가 뭐 꼭 봉변을 당한 것처럼 예, 묘사를 예, 하시는 예. 건 조금 아닙니다. 아니 그렇지 그날 않습니다. 그 와서 네. 조금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분들이 원래도 계속 오시는 분들이에요. 지난 추석 때도 제가 갔었는데 네. 물론 뭐 다른 집단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시는데 그 저희 당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가 외부 행사하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저희 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행사 때는 잘 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억울하게 생각을 하죠. 아, 그럼 그런 일반 분들. 기성객은 아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좀 아.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물론 뭐 단체든 개인이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그런 얘기를 사실 들으러 나간 거니까 네. 저희는 뭐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매체에서는 뭐 국민의힘 지도부가 귀성 인사 나가서 봉변당했다 이렇게 자꾸 표현하시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당연히 뭐 응원의 목소리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예. 요새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쁘진 않잖아요. 예, 뭐 그러나 뭐 지지율과 관계없이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그 행사 직후에 이제 소위 서울역 뒤에 있는 이제 쪽방촌을 네. 제가 우리 저 비대위원장 모시고 방문했는데 거기도 이제 역시 이제 그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피켓 시위도 하고 하는데 네. 참 보람 있게 느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보람 있게 저희가 느끼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또 그 지금 그 뒷부분이 그 이제 소위 이제 집 없는 분들이 많이 예, 예. 이제 그 거주하시는 곳인데 뭐 그동안 많이 저희가 신경을 써서
또 살기가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도 보람이고 또 목소리 높이시는 분들 만나면 아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뭐 정치가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 대변인님은 구치소에 뭐 설 인사라든지 뭐 이런 거 갈 계획이 있으세요? 사실은 그 연휴 중에 네. 제가 기자분들로부터 그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네. 저희 당의 실제로 분위기가 어떤가 제가 조금 뭐 여러 분 좀 물어봤는데 아마 원내 대표님이 한번 가야겠다라는 네. 그 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제가 뭐 대통령에게 인사를 가야 될 정도로 대통령하고 제가 뭐 가깝게 지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아직은 그런데 또 인간적으로 대통령 참모를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모시던 분이 어쨌든 지금 뭐 구치소에 계시는데 네. 가서 한번 위로 좀 해드려야 되겠다. 저는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인간적인 도리 차원에서 인간적인 도리 간다. 차원에서 예. 가서 지내시는데 불편한 건 없는 건지 예. 뭐 다른 사법적 영역의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로 아마 원내 대표도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예. 또 원내 지도부에게 제가 물어봤더니 뭐 같이 간다거나 이런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그리고 아, 의원님들도 뭐 개인적으로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뭐 우리가 면회를 가야지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개인별로 아마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는 뭐 것 같더라고요. 지도부나 의원들은 뭐 친소 관계에 따라서 예. 뭐 인간적인 차원에서 뭐 조용히 다녀올 수는 있을 것이고, 예. 근데 이제 일부 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 뭐 20여 분 현장에 갔고, 가셨다고 예, 어제 들었습니다. 80명 명의로 예, 예. 이제 대통령한테 편지도 썼다고 하고. 그거는 조금 다른 예.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희 이제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자꾸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뭐 중도층에 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간적 도리로 하는 것을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대통령을 모셨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연히 찾아가서 보는 거는 저희가 그걸로서 또 인정을 네. 하는 것이고 뭐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렇게 외면하고 하는 네, 것은 네, 정치 도의도 아니고 네, 인간적인 네. 도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뭐 원외위원장님들 가신 부분은 저희하고 상의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서 그 맥락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이게 약간 초반에는 병목이 있잖아요. 이게 면회를 하려고 해도 모두가 다 지금은 이제 인간적 도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가고 싶은 분들이 많고 걱정도 되고 할 텐데 이 예를 들면 이제 뭐 탄핵이 인용된다거나 아니면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그러면 이 면회 릴레이는 있을 거라고 보세요. 당 내외에서.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어쨌든 인간적인 정이 많으신 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정으로 맺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할 때 많은 분들이 가셨거든요. 예. 거기에 물론 뭐 지역구 사정이라든지 잘 모르지만 가신 분들도 있지만 네. 정말로 내가 나가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 가신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그동안 좀 잘 지내 오셨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또 인간적인 도리는 저는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도리 차원에서 뭐 오늘도 지금 뭐 정진석 비서실장 뭐 다녀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연휴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제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29일, 네. 이제 편지 읽고 할 때 옆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을 빨리 석방해야 한다. 석방 지금 방어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빨리 석방해서 재판받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대통령 석방하라는 주장은 저도 했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님이 하시고 있는 행동과 결부되어서 그것들이 자꾸 부각되는 것이고 예.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난번에 검찰에서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했을 때 이제 법원이 기각했죠.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는 이제 다시 한번 뭐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의 수사가 이미 잘못됐고 네. 또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체포영장
청구 뭐 법원이라든지 또 그것이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를 하게 되는데 검찰에서 결국은 보충 수사라든지 보완 수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네. 대통령 수사가 매우 부실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 네. 수사가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기소하는 쪽에 증거가 부실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이 소위 방어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 못했을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저희는 방어권 측면에서 대통령의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저희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도 대변인으로서 네. 법원이 저렇게까지 판단을 했으면 석방을 해서 보완 수사, 추가 수사하는 것이 맞다. 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을 둘러싸고 법원에서 나중에 증거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원도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집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만에 하나라도 어떤 판사님이 아니 공수처가 이거 수사한 거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 네. 다시 수사해와. 이렇게 되면 일반인도 이렇게 되면 이건 엄청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데 대통령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그때까지 다시 풀어줄 겁니까?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자꾸 뭐 수사 불복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네. 옷을 아무리 예쁜 옷을 사도 네. 지금 굉장히 예쁜 니트 입고 계시는데 단추 잘못 끼면 네. 엉망입니다, 저거. 아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만약에 수사가 부실했다. 그래서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두시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가 네. 뭐 이를테면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서 뭐 이런 얘기들도 네. 많이 하거든요. 그럼 잘못되게 계속 두자. 네. 그리고 또 비슷한 예로 뭐 이런 데서 많이 말씀들 하시지만 이재명 대표 그냥 시간 무한정 끌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 우린 더 유리해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가 잘못된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 특히 네. 법 집행에 잘못된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 네. 정치적 나중에 유불리를 생각해서 그냥 두자 이거는 아니죠. 그럼 이거는 어쨌든 그 유죄에 더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유죄가 나올 수 있게 하는 네. 것이 아니고 네. 저희는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엄이 적절했는지는 이제 정치적 재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것이고 네. 내란죄에 관련돼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하는데 저희는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여론 재판 비슷하게 막 몰고 가서 법원도 나중에 이걸 다 돌리려면 이전에 했던 법원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본인들이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최종심에 가서 대법원이 봤을 때 서부지원이 영장 내준 것부터 잘못됐는데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네.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2차례 냈잖아요. 수색 영장을.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을 때 중앙지법에서 그걸 기각을 했잖아요. 예. 그 말은 앞서 2번의 영장을 어쨌든 문제 없는 영장이라고 중앙지법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한 건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네, 네. 다만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 거냐 하는 거죠. 법원은 법원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예를 들어서요. 서부지원에서 잘못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중앙지법에서 봤을 때 이거 잘못됐는데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네. 이미 다른 옆 동네 법원에서 내준 거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쉽지가 않다는 않았다.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법적인 판단을 하신 건지 네. 소위 말하면 법원 내부 논리에 따라서 판단한 건지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쟁점이 됐을 경우에 네. 판사님들이 내가 보기엔 정말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이미 앞에 부분에 판사님들이 한 판단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법리적인 판단만 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네. 사법부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신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사법부 신뢰의 상당 부분이 국민들로부터 훼손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데 저는 체포영장이 잘못 청구됐을 때 또 이 구속영장이 또 잘못 청구됐을 때 빨리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가서 대통령이 어떤 죄를 받더라도 내란죄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네. 이런 중죄를 다루는데 이렇게 국민적 논란이 많은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과연 대한민국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예. 좀 큰, 좀 넓은 질문일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궁금한 건 이제 국민의힘은 어쨌든 굉장히 뭐 법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사법적 판단이 있을 때마다 뭐 이를테면 판사 개인을 공격한다든지 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뭐 논평하는 걸 굉장히 좀 자제를 하는 편이잖아요. 거의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한 거는 많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그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죠. 뭐 예.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네. 그리고 시위도 많이 하고. 근데 저희는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 저희 회의에서 예. 우리 당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뭘 불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네. 보수 정당의 기본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저도 하고 우리 원내 지도부도 항상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정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헌재의 그 심판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복을 위해서 헌재 재판관들 자격 문제를 자꾸 제기한다고 하는데 네네. 예. 저희가 보기에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쭉 넘어오는 사법부의 어떤 일종의 라인업 같은 것이 예. 저는 탄핵 빌드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의 라인업이 탄핵을 빌드업한 것이다. 예,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 예. 문제를 제가 뭐 시간이 충분할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보면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분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또 마은혁 이런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 많은 법관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관들도 이념적 성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이념적 성향은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보는 정규 분포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예. 중립적인 입장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그리고 양극단에 있는 또 판사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보수 정당에서 늘 비판하시는 분들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 뭐 뭐 그렇죠. 연구회 네. 출신들을 보는데 지금 지금 헌재의 세 분은 이제 다 이제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이 전체 우리 법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0% 내외라고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야당이 임명을 한 거잖아요, 지금. 아. 뭐 야당 추천 야당 몫으로? 추천 예. 몫으로 네, 임명을 네.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쪽에서 임명하신 분들은 그렇게 치우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왜 그런 얘기 하냐면 네. 문영배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는 그냥 뭐 이재명 대표하고 친분 문제만 제기를 했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이분이 과거에 했던 글이라든지 예, 행적 이런 예. 분들을 막 찾아서 지금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분인지라는 의심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이미선 재판관은 뭐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만 지금 동생이 그 탄핵 그 임명에, 행동의 뭐 예. 그 간부로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이분은 실질적으로 그 남편이 있다는 그 법무법인의 이제 김희수 재판관이 그 소추인단 네. 그 네. 대리인이 계시는데 사실상 그 길을 운영해 온 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들어와서 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까? 이 의심을 저희가 왜 하기 시작했냐면 네.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계속 4대4가 나와서 시간을 끌다가 이 두 분이 최근에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 결론을 냈는데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건 뭐 우리가 정치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탄핵 사유는 안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았어요. 네. 본인들도 그렇게 기대는 안 했던 걸로 저는 보이는데 4대4가 나왔습니다. 정당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향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 한 게 없잖아요. 네. 사흘 만에 탄핵이 됐지만 사실상 한나절 동안에 KBS 이사 임명한 거 그거밖에 없는 건데 과연 그것만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법관이라면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는 것이 결론이 뻔하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거 하나 좀 질문 예, 예.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 빌드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은 올해 4월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대통령이 3명 정도의 재판관과 대법관은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임기가 6년이고 본인 임기가 5년이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이만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있었으면 계엄을 하지 않고 그냥 임기를 채웠으면 충분히 임명을 할 수 맞습니다. 있는 임명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탄핵 빌드업을 막 6년 전부터 우리가 했다 그러면 조금 그거는 어렵게 6년 전부터 보이지 했다는 않을까 거는 싶은 생각이 6년 전부터 했다라는 말씀은 뭐 제가 좀 과한 얘기고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네. 상황들을 보면 뭐 계엄이라는 이런 불행한 사태로 지금 탄핵 심판대에 올라섰지만 네. 민주당은 거의 초기부터 사석에서는 대통령 탄핵 탄핵시킬 이야기를 거야. 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저는 그것이 탄핵 빌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 잘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탄핵시켜야 돼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하면 네. 국민들 특히 강성 지지층의 머릿속에는 네. 반드시 탄핵시켜야 될 대상으로 각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가장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대통령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저희가 보기에 탄핵을 걸고 가서 뭐 이렇게 막 국민 운동 같은 걸 벌일 만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북한 근데 문- 지금 예. 두 가지 얘기가 좀 섞이는 것 네. 같은데 민주당이 탄핵을 주장해온 것과. 거는 이제 네. 그들의 정치적인 주장인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하는 건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자, 예. 그 얘기를 제가 탄핵 빌드업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 국가를 계속 마비를 시켰잖아요. 예. 그래서 국가를 마비시켜서 굉장히 말하자면 대통령을 압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주요 인사들을 헌법재판관도 탄핵했다. 네. 본인들이 임명을 안 했습니다. 본인들이 임명을 안 했어요. 왜 임명을 안 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작동되지 않아서 본인들이 그 탄핵 소추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분들이 이거는 사실은 조금 뭐 다른 얘기지만 네. 헌법재판소를 정지시켜서 네. 이들의 탄핵 상태를 그냥 계속 두게 만든 거예요. 아, 그런데 왜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이 두 분을 추천을 추천을 해서 하고 또 한 분을 나머지 안 한다고 위헌 심판을 막 제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네. 포괄적 의미에서 이분들은 탄핵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준비하고 있었구나라는 주장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근데 그리고 재판관 이분들을 이야기는 조금 다시 또 해야 되는 이런 것 같은데. 분들을 저는 국민들에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헌법재판소라는 거는 딱 한 번만으로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네. 내가 거기 저도 2심 없고 3심 그쵸, 없잖아요. 불복할 수 없죠 이건. 더구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이런 단심으로 끝나는 이런 재판관의 심판관들을 저렇게 이념적으로 치우친 분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뭘까?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이걸 신뢰할까? 예.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탄핵 결정을 끌어내려면 이런 분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보건대는 꼭 탄핵해야 되겠다. 예. 그 탄핵 빌드업이라는 거예요. 왜 꼭 탄핵해야 되지?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 치러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밖에는 이 해석이 지금의 안 이 된다. 벌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고 한 사유가 윤석열 대통령 5년 있어도 되죠. 네. 근데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데. 물론입니다. 네. 잘못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아쉽고 안타까운 게 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기는 건데 네. 그냥 법 절차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재판도 끝났을 거고 그런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거는 도저히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본인만의 절박한 뭐 어떤 판단 때문에 판단이 있었던 임기를 것으로 앞당긴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재판관 성향을 계속 이야기하셔서 예. 만약에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은 누가 봐도 이제 보수 인사로 우리가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이분의 재판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이제 이분이
이걸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줄여가지고 지적이 한 번 있었고 그때 막 파면 요구가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명숙 사건 1심에서 무죄였는데 2심에서 이제 이분이 유죄로 뒤집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재판관들이 수없이 많은 판결을 하고 각자의 성향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 상황을 알고 이런 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합의가 있어서 재판관 임명됐다. 청문회 거쳐서 청문회를 거쳐서 예. 임명이 됐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다 인정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판결에도 제가 뭐 반론을 할 수 있는 특히 한명숙 재판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건 길어지니까 네. 자치하고더라도 저는 적어도 판결로 드러난 그분의 성향은 크게 문제될 것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수자 보호라든지 진보 성향의 그 우리 재판관님들이 뭐 소수자 보호라든지 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 이런 판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념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문형배 이런 분들은 재판 판결의 문제를 저희가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본인이 SNS에 올린 국가의 뭐 정체성에 관한 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뭐 특히 뭐 한국 전쟁에 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을 네. 봤을 때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고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익 충돌의 문제가 이건 너무나 심각하다. 아.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저희는. 예, 예.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도 그 박선영 진실화위원장 이번에 임명을 했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처형이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가족 관계가 있다는 아니, 지적을 근데 그때 했었는데 그 박영선 위원장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박선영 위원장, 박선영 위원장하고 네, 네,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임명할 때 똑같이 그 이해 충돌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이게 예.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게 만들려고 여기 취직시켜 준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그때 있었는데 우리가 그 말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사실. 글쎄요. 근데 그 이것과 지금 뭐 이를테면 정영식 같은 로펌에 재판관이 있는, 자기 처제가 말하자면 박선영 인권위원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처제입니까? 진실화- 뭐 하여튼 그런 정도의 네. 관계가 되는데 그거는 너무 건너뛰는 추론 아닌가요? 너무 그러면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이 정부에서 임명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시민 운동에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거를 동생은 그렇게 하면 아니요, 안 아니요. 되는 거예요? 동생이 아, 그렇게 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거는 그 박선영 위원장이 인권위원장을 간 것인데 그 형부가 헌법재판관이 된 것과 네.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이미선 재판관이 네.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동생이 회피를 하거나 그만둬- 동생이 그만두거나 동생이 하시면 되는 그만두거나 거예요. 그렇게 하면 깔끔하게 그러면 정리가 되는 된다. 거예요. 예, 예. 아. 저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 모두 이 정치적 자유가 있고 네, 그러게요. 네, 저랑 저희 부모님이랑도 정치 성향이 다를 그래서 수 있고. 회피를 하잖아요. 법관들은 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내가 예. 판결하면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사건이 생기면 혹여 오해를 살 수 있다면 회피해야 회피합니다. 된다. 법원의 경우에는 네. 당연히 회피합니다. 이 정도면. 그럼 재판관 3명이 회피를 하면 진행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이제 뭔가 자꾸 말이 꼬이는 것 같지만 예. 이런 분들을 해놓은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네. 지금도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적절치 아니 제가 않다. 보기에는 그 동생이 사임하시면 되지 왜 그걸 아 그냥 퇴진 위원장을 안 하면 안 된다는 하면 되지 거죠? 않습니까? 이게 뭐 어려운 본인이 그러면- 퇴진위원장을 꼭 해야지 퇴진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퇴임을 안 하시는 게 네. 내가 꼭 퇴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아, 사임을 안 하는 게 그것 때문인 예, 것 예. 같다. 누나에게 내가 영향력이라도 행사해서 내가 윤석열은 절대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으라는 무슨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렇게 합니까? 진짜 그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가지신 분이 그럼 대변인님 생각에는 뭐 이미선, 정계선 두 재판관은 가족들이 어떤 그런 자리에서 물러나면 전혀 문제가 성향도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그 부분부터 해소해 달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헌법 심판은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되죠. 예. 그리고 어쨌든 시간표대로 가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분들의 성향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건 지적과는 별개로 심판은 굴러가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럼 그걸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못 받아들이면 불복이 되는 거지 예. 않습니까? 제가 12월 1월을 거치면서 제가 당인이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걱정을 하는 게 나라 걱정입니다. 네. 정말 우리 그 시청자분들 뭐 저를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또 굉장히 저희에게는 비판적인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정말 오늘 이 얘기도 사실은 꼭 좀 드리고 싶었는데 물론 저를 비난하는 건 좋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다. 뭐 네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비난하는 건 좋은데요.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거 잘못됐으면 그것대로 따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를 정말 이상하게 수사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도 저렇게 국민들의 뭐 상당수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재판에서 결론을 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는 그 후폭풍은 누가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국민들이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정치만 걱정인 게 아닙니다. 경제도 걱정이고 외교도 걱정이고 정말 많은 부분들이 걱정인데 저는 국민의힘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얘기하더라도 네. 적어도 우리가 그런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그런 특정인 한두 명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오해를 헌법재판소가 왜 다 떠안고 가냐 이거예요. 저는 민주당도 정말로 자신 있으면 네. 그 이번에 뭐 마흔역 그분도 임명하라고 무슨 저 위원 헌재가 헌재 이제 판단해야 돼 이런 내일 모레 것도 다 판단을 하죠. 좋은데 네. 정말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잖아요. 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민주당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절차적인 흠결들을 이렇게 무수히 많이 안겨놓고 이 절차를 진행했을 경우에 나중에 또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누가 납득을 하고 승낙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네. 정상적으로 따지고 정상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당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사법부도 정말 이상하고 네. 이번에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경찰, 검찰 제가 보기엔 정말 이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했는데 이런 수사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수처도 굳이 본인들이 체포하느라고 그 많은 사회적 비용만 지불했을 뿐이지 실제로 지금 공수처가 수집한 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라는 논란부터 당장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해가지고 앞으로 이게 끝난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절차에 저희가 아니라요. 대해서. 네네. 국민들의 상당수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그런 걱정이 정말 된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좀 똑바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진짜. 그럼 좀 나눠서 수사 얘기까지 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고 한데 왜 너희가 수사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해왔고 한데 그러면 도대체 아니 국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공수처 법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에도 그렇게 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수사가 대통령 측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수사예요? 경찰이 수사 권한이 있잖아요. 예, 경찰이 했으면 되죠. 그냥 끝까지 경찰이 아니 했으면 그 된다. 절차가 있잖아요. 예. 경찰이 해서 검찰에 자료 송부해서 예. 기소하고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하는 되니까. 거니까. 예. 그래서 그 이게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면 뭐 경찰이 하든 공수처가 하든 했으면 됐지라고 할 수 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신혜원 기자는 예. 저기 어디 가서 뭐 다른 뭐가 있었는데 국세청이 와서 수사하겠다 그러면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본이라고 하는 조직을 꾸려서 수사를 했고 영장을 발부받고 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도 받은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아니 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심을 공조본을 왜 하신다네. 꾸립니까? 경찰이 그냥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이런 그럼 불법 요거를-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예, 공조본을 꾸린 요 거 수사가 아니냐는 지금 거예요. 제대로 안 됐고 그 과정에서 방어권도 그럼 제대로 보장이 안 안 됐을 됐다고 가능성이 보는 거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 논란을 아예 처음부터 불식시키기 위해 특검을 출범한다. 그럼 그건 어떻게 보세요? 참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미 타이밍이 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구속 기소된 기소가 분을 됐으니까. 네. 특검이 다시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리고 오늘 거부권을 뭐 지금 행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최상목 대행을 또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만에 하나 특검을 수사를 하면 뭘 수사할 겁니까? 없어요. 이제 수사할 게 이미 다 자료가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러면 무슨 내란 정당이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저희 당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같은 거에서 여론전 하지 마시고 네. 요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명확하게 한번 검찰도 못 믿고 경찰도 못 믿겠으면 특검이 한번 해보자. 다만 특검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만 하지 말고 국민의힘도 그럼 어떤 분이 특검했으면 좋겠는지 니네들도 그러면 추천해봐라.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특검이 수사하더라도 특검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네. 정말 국민들까지도 수사하고 심지어는 저희 당 국회의원들도 다 수사하겠다는 내용을 특검 법안에 넣어놓고 대신에 특검은 우리가 지명할게. 이런 특검을 하겠다 그러면 특검 지명 권한은 준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추천할 수 나중에- 있도록 나중에 할수 그렇게 있는 된 거죠. 거고. 네.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이고 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렇게 하면 저희 당이 그걸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네. 지나친 욕심이 빚은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혼란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을 다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는 건 아마 거기서 수사하는 내란 선동 과정에서 부분이요. 내란 선동 내란 선동 부분. 부분으로 예,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수사 대상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 원내대표 뭐 몇 분 고발했잖아요. 네. 그게 내란 선동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여기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이것도 내란 선동으로 조사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법안대로라면 제가 이 내란 내가 선동이 지금 국무회의에 올라간 최종 법안 특검 법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빠져 있죠. 빠져 있죠. 근데 예. 다만 거기에는 예. 그러니까 기타 그러니까 사건 수사 중에 그 인지된 인지 기타 수사 수사를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다 있죠. 열어놨기 예, 때문에 예, 예. 그거는 내란 선동. 왜냐하면 민주당의 주장이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도 이것도 내란 선동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거는 언론의 입을 막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 법을 통과시키면 저희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뭐가 될 것이며 JTBC도 조사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특검에선 지금 특검에선 그 법안들 내용이 좀 빠져 있기는 빠져 하나. 있지만 그게 엄청나게 큰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들어 있는 것이 안 된다. 지난번 협상할 때 우리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에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민주당이 다른 거는 다 내주는데 그 조항은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조항이라는 건 그 이제 조항, 기타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범죄. 기타 인지 수사를 무제한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근데 제 기억에는 과거에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이랑 그때도 이제 그런 인지 수사가 가능했던 조항이 있었던 것 그때는 같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일테면 그 예. 당시에는 이미 뭐 그 당시 한나라당이 이제 반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네. 이제 이렇게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법안이라는 게 그게 정치적 논쟁이 되질 않았고 두 번째는 상대 정파를 말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저희에게 정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데 계엄이 선포된 그 다음 날부터 사태질을 하면서 내란 동조자들이라고 저희에게 사실상 거의 욕설에 가까운 얘기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침없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국회가 맞나? 이렇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회에서 거칠게 나오는 민주당이 저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당 의원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는 보수 정당을 아예 뿌리를 다 뽑자는 뜻이구나라고 저희가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잘못 허용하면 네.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좀만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민주당이 협상을 통해서 이 흥크러진 정국을 풀어보자.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고 우리 정치는 뭘 잘못했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보자라는 이런 이성적인 태도로 나왔다면 저희 당에서 이미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특검이 실기했다 이렇게 실기한 보시는 거죠. 거죠. 다시 제2 요구가 오더라도 그게 통과가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탄핵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특검 빌드업도 민주당이 계속 했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상황에 대해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하겠다고 외쳤어요. 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 귀에는 특검은 그냥 아무 수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검의 첫 번째는 보충성 예외성입니다. 수사기관에 우리가 맡기는 것이 정상이고 야 이게 보니까 너무하네. 정말 이게 수사를 이렇게 하면 국민들 큰일 나겠네라고 국회가 판단했을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때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경찰, 공수처가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저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충성, 예외성이라는 부분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검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예.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네.
검찰 경찰이 제대로 안 하니까 네. 국회라도 나서서 수사하게 하자. 이게 특검입니다. 근데 앞서 이거는 뭐 이견인데 뭐 따로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앞서서 이제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대통령 조사도 한 번도 못 했잖아요. 당일 말고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엉터리 기소, 부실 기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보충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금 특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기소가 된 뒤에 특검은 한 예가 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미 요거는- 기소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미 법원으로 다 다시 수사하기는 넘어갔잖아요. 어려운 국면이다. 다시 수사하기는 아. 쉽지 않습니다. 예. 역대 어느 특검도 다 기소하기 전에 네. 특검을 하는 겁니다. 예. 부정선거 얘기 좀 해볼까요? 부정선거요? 예. 너무 어려운데. 네. 아니, 부정선거를 사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오랫동안 선을 긋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잖아요. 지금도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대변인 논평을 읽고 이게 표현이 되게 이렇게 조심하는 듯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정황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도 뭐 조금 그것도 들어봐야 맞는 하고. 그것도 예, 맞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정치는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 선을 긋는 이유는 네. 지금까지 한 우리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거기까지는 국가 시스템을 제가 신뢰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이 부정선거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네.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선관위가 됐든 국회가 됐든 정부가 됐든 네. 저는 당연한 마땅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 선관위가 보였던 행동들이 의심을 살 만한 행동들을 했다. 이를테면 뭐 그러면 우리 전혀 우린 깨끗해. 감사원 와서 감사해봐. 우리 서버 다 뒤져봐. 이런 식으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선관위도 아니 우리가 우린 투명하게 했어. 못 믿을 게 없어 우리는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건 뭐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때로는 수사도 받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선거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상당수가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럴 리가 없어라는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퉁치고 갈 수 있는가라는 네. 것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게 좀 있다는 근데 것입니다. 이제 이게 부정선거를 우리가 아예 모른 척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뭐 고소가 있거나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소제기를 했을 때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도 여러 차례가 있고 뭐 전부 재검표를 해보는 그 일도 했었고 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 2020년, 2022년 선거 등에 다 한 번씩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있었을 때 법원 판단들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그래도 계속 의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가장 있는 예를 거잖아요. 들어서 이제 그 항상 전제로 예를 드는 것이 이제 인천에서 민경욱 의원님이 이제 네네.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셔가지고 다 검표하고 네, 12만 개를 다 열어봤죠. 다 열어보고 네, 이제 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도 물론 거기서 부정이 한 장이라도 발견됐으면 큰 문제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당 차원에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저희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믿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네. 그 뭐 무슨 뭐 형상 기억 표를 접으면 어쩌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네. 오프라인 상에서 검표 과정에서 수개표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논란을 떠난 국익과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이슈까지도 제기를 하잖아요. 뭐 중국에서 이렇게 제가 들어왔다 그 이런. 말씀을 다 드리면 저 또한 부정선거론자가 될 수가 있어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 그런 정도로 광범위한 기술의 발전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과 같은 네. 광범위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우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에게 좀 더 확고하게 심어줄 수 있는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네. 또 그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그러면 청문회하자 네. 또는 뭐 공개 검증하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식이 어떻게 돼야 사람들이 믿을까요? 왜냐면 근데- 방첩사에서도 지난 5월에 했는데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들이 믿으려면 그럼 진짜 눈으로 어떻게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것 저는 같은데.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온 국민 검표를 해야 하지 않는 직접 이상 투입할까요? 지금 이 의심을 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부정선거를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 투표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전 생각을 투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제도를 좀 줄였으면 아. 좋겠다. 왜냐하면 계속 그분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사전 투표, 뭐 관외 투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굳이 그러면 그렇게 논란이 많은 사전 투표 같은 거를 그것도 뭐 4, 5일 전에 하잖아요. 네. 이틀씩이나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사전 투표를 주말에 하지 말고 하루 전날 하자 그러면 하루 전날 하면 좀 그런 관리가 쉽지 않겠느냐. 며칠씩 묵혀둘 일이 묵혀둘 일이 없이? 없으니까 네. 하루 전날에서 바로 공동 관리를 하자. 뭐 이런 제 법안도 사실은 제가 냈는데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가 부정선거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요 공수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가지고 싸우고 싶지 않은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대통령의 계엄의 주된 사유가 부정선거였던 거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꺼내든 계엄의 사유가 우리가 이 부정선거 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파헤쳐 봐야 되는데 지금 선관이든 뭐든 법원이든 제대로 파헤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잖아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은요 고소 고발된 해당 사건만을 따져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 다 검증이 됐다는 거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전국으로 법원에서 다 하진 않았다.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든 것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법원이 다 검증했기 때문에 전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라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갖게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지나갔어도 됐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방치하는 것도 좀 국민들에 대한 도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부정선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제 또한 보완이 필요하다. 뭐 우리도 선거제가 마냥 똑같이 지금까지 이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제도 보완해 나가자, 뭐 더 검증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우리가 여태까지 치러왔던 선거의 결과에 부정이 있었다라는 주장한 건 뭐 다른 전혀 얘기입니다. 별개인 별개의 거잖아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거기에 예, 대해서 거기에 명확히 대해서 선을 긋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 예.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공식 입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적어도 제가 입당한 다음에 부정선거 논란에 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입장이 맞다고 보고 저는 그러나 제도 개선은 필요하고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그냥 국회에서 뚝딱뚝딱 할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좀 공론의 장에 토론이 필요한 지점이 있다. 이 부분은 근데 틀림없이. 그렇게 부정선거에 선을 긋는다고 한다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뭐 극우 유튜버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이라든지 관련돼서 우리가 이것도 뭐 어쨌든 따져봐야 될 게 있어라고 뭐 일종의 선동에 동참하는 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좀 제지를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뭔가 부정투표만을 네. 주장하는 유튜브의 행사에 저희 당 의원들이 참여한 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네. 집회에 많이 나오시는데 거기에 저희 당 의원들이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그분들이 나는 부정 투표에만 관심이 있어 이런 분은 없죠. 뭐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그런 주장에 동조해서 그 부분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이제 그분들이 대개 저희 당의 지지자들인 것은 맞지만 네. 부정 선거만을 주장하는 집회에 저희 당 의원들이 가서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대답이 좀 명쾌합니까? 아니 부정선거만 주장하는 부정선거 그런 TV가 있는 사람은 건 없죠.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많은 주장 중에 이제 뿌리의 하나로 부정선거가 있고 이제 상당히 유튜브를 기대가 하시는 분들 되거든요. 중에 네. 끊임없이 부정선거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몇 분 있긴 계세요. 있어요. 네. 근데 그런데 저희가 나가서 네. 그분들과 맞장구를 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는 하지 예, 예. 않는다. 네.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당에서 가장 유력한 당 차원에서는 계속 대선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고 있긴 한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세게 얘기했죠. 예, 네. 벌써 막 조기 대선이 당연하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론조사가 나오면 김문수 장관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네. 왜 이런 특히 양자 대결이니 이런 여론조사가 네. 나쁘냐 하면요. 네. 물론 언론사 입장에서는 국민의 관심사고 시청자의 관심사니까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탄핵을 기정사실화 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기 대선은 탄핵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탄핵의 기정사실이라는 그 심리적 기제가
헌법재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판관들도 아니 우리 네네. 언론들도 뭐 여론도 다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네. 그럼 네. 우리가 탄핵을 시켜도 부담이 없겠네. 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언론사들도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시점에서 뭐 계엄이 잘못됐느냐, 탄핵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기 대선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 좀 전에 여기 나오신 분들도 열심히 뭐 그 조기 대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패널들이 하는 얘기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이 몇 프로, 뭐 오세훈 시장이 몇 프로 하는 게 정말로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서 정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탄핵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이 곧 다가오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이재명 대표 하나만 있을 거라는 전제도 이미 틀린 전제고요. 네. 다만 저희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여론조사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네. 현재 재판관들도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은 조기 대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구나라는 일종의 심리적 그 편향성을 가지지 않을까 예.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네. 그 계엄 선포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는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예. 그 정치적으로는 탄핵이 될 거고 형사적으로는 지금 이제 뭐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저희는 정치적 주장을 할 뿐입니다. 네. 근데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됐다. 아, 탄핵을 소추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네. 계엄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거의 뭐 열흘 만에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것은 네. 국회가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헌법재판소로 떠넘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성향을 가진 재판관 9명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이게 과연 탄핵 소추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국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헌법이 국회에게 준 책무입니다. 예. 국회가 대통령이 이걸 탄핵까지 시켜야 될 그러니까 행정부를 가장 크게 견제하는 건 입법부잖아요. 네. 입법부가 이걸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켜야 될 사안인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국회에 그날 군인들이 들어왔으니까 아니 국회가 현장을 조사를 직접 본 거 하나도 아니에요? 안 하고 네. 그냥 신문 기사라든지 네. 그리고 일주일의 기간이라는 것은 네. 조사를 할 충분한 시간이 안 됩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는 국회가 국회 탄핵 소추단이 구성이 돼서 여야가 합쳐서 이게 과연 우리가 우리 당 대통령이든 뭐 타당의 대통령이든 우리의 대통령으로 적어도 국회는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가라는 판단을 국회가 해야죠. 근데 밀어붙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탄핵 소추를 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저항했잖아요. 근데 국회가 밀어붙였어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란죄를 집어넣어서 탄핵 소추했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가져갔어요. 내란죄 뺐습니다. 그래서 내란죄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 국회의원들도 일부가 찬성을 했는데 네. 국회가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네네. 이거는 다른 나라에도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도 탄핵하지만 네. 미국의 하원이 이렇게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수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오면 예. 그럼 이 책임을 어떻게 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계엄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이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다시 더 사법적 잘 판단은 저는 잘 그 뭐 제가 대답할 수 정치적으로 있는 지금 것도 아니고 탄핵도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탄핵은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을 할 진짜 사유가 있는지는 네. 이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따져봐야 예. 한다 더. 정치적으로는 아. 저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심정적 사유에 대해서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런 판단을 한 것이 안타깝지만 네.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시키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이 부정적인 있다. 생각을 가지고 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정말 공정한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심각하게 했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통령이 임기 시작했을 때부터 탄핵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성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다. 그래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지금 국가적 대혼란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탄핵을 이제 입법부에서 탄핵 소추안을 표결을 할 때 민주당 혼자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예, 이제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도 사기 탄핵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란죄 이런 걸 집어넣고 나중에 뺀 거는 명백히 예. 사기라고 정치적 사기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 뭐 그저 10분 몇 분이기 때문에 아주 일부는 나 저거 아니면 저기 찬성 안 찬성 했을 안 텐데라고 했는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예. 알겠습니다. 어휴, 1시간을 했네요. 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그러니까요. 아.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아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또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분들 모시기가 좀 쉽지 않아서 좀 그래도 제가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원하시면. 네, 그래서 그리고 모셔서 뭐- 한번 이제 생각하시는 바를 쭉 한번 또 들어보는 자리이기도 했고, 네, 물론 중간 중간 뭐 저희가 또 질문도 드리고 했습니다. 표정은 공감을 잘 못하시는 듯한 표정이어서 아니, 또 제가 약간 안 나요. 100% 공감은 잘 안 됐어요. 네. 예, 뭐 공감을 당연히 못하시는. 의심과 질문이 있는데 네. 아무튼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지금 당에서 큰 별 의미 없습니까? 그게 아. 뭐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는 그래요? 것 같더라고요. 당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지지율만 좀 잘 나오는 알겠습니다. 상황이다. 그렇게 예, 보신다는 지금은 거죠. 뭐 여러 가지 네. 함의가 있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아까 우리 앵커께서 공감을 못하셨다 해서 제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 하나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말씀을 공감을 못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제가 지금 방송을 이렇게 막 목이 아프게까지 예. 정규 방송을 할 때도 잘 없었는데 네. 우리의 진정성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장엄한 여의도 여의도에서. 애청자분들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뭐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네. 정말 성찰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만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도 잘못한 것이 많고 민주당도 제가 보기에 잘못한 것이 많은데 계엄이라는 그 하나의 그떤 딱 순간을 시간을 잘라서 그 시점만을 가지고 계엄을 선포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한 것들은 다 너희의 책임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2년 가까이 엄청난 입법 폭주를 하고 엄청난 협상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예산을 일방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네. 거의 입법 국회 국회 탄핵에 준하는 횡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만 다 나쁜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분들도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네. 믿고 국민들께서 또 이제 듣고 판단을 하시겠죠? 네, 판단하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동호 의원님과 1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또 기회 되면 예. 또 한번 나와서 또 당 이야기도 앞으로 안 부르실 것 같은 아니요. 결정인데. 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내심 있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